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상임위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덕효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과 최중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강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영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윤영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조영주 건축허가과장입니다. 박석순 주택과장입니다. 윤종복 토지정보과장입니다. 2022년도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 주요 집행 현황은 책자 중심으로 간략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조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5개 부서의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160억 8,600만 원으로 지출액은 74.8%인 120억 3,800만 원이며 2월액은 18.6%인 29억 8,8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6%인 10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사업 및 2월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5조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출 총액은 43억 900만 원으로 지출액은 70.5%인 30억 3,900만 원, 2월액은 23.5%인 10억 1,300만 원, 집행잔액은 6%인 2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 2차분 등 6개 사업 9억 6,300만 원을 준공기간 미도래에 따른 명시이월하였으며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항향평가 용역비 5천만 원은 공원녹지 기본계획과 연계 추진을 위하여 사고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30조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사업 시설비 1억 1,800만 원은 공모사업 추진 후 집행 잔액입니다. 스마트 도시과 업무는 2023년 1월 스마트 도시과로 이관되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과 세출 총액은 5억 9,100만 원으로 지출액은 46.6%인 2억 7,500만 원, 계속비 이월이 51.5%인 3억 400만 원, 집행잔액은 1.9%인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38조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비 7,700만 원, 39조 팽성일원 도시개발사업비 1억 2,300만 원, 소사사지구 도시개발사업비 3,900만 원,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비 6,600만 원으로 집행시기 미대로로 인한 계속비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45조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건축허가과 세출 총액은 27억 400만 원으로 지출액은 71.6%인 19억 3,900만 원, 2월액은 6.5%인 1억 7,400만 원, 집행잔액은 21.8%인 5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45조 건축허가과 사후관리의 위반 건축물 행정 대집행 용역이 동절기 이주지 미지정으로 인한 용역 중지로 400만 원을 사고 이월하였고 마을이관 건립 지원사업비 1억 7천만 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46조 기존 건축물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사업비 5억 2천만 원은 화재 안전 성능 의무 보강 대상 건축주가 자부담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집행 잔액으로 국토부에서는
2023년 4월 건축물 관리법을 개정하여 화재 안전 성능 보강 기한을 2025년까지 연장하였습니다. 47조 농지 불법 행위 단속 지원 사무관리비 2천만 원은 불법 농지에 대한 이행 강제금 부과 사례가 미발생으로 전액 불응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9조 주택가 소관입니다. 주택가 세출 총액은 34억 8,700만 원으로 지출액은 91.2%인 31억 7,900만 원, 이월액은 4.3%인 1억 5천만 원, 집행잔액은 4.5%인 1억 5,800만 원입니다. 52조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 보조금 1억 5천만 원은 공동주택 승강기 공사 사업 지원에 따라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5조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출 예산 총액은 49억 9,100만 원으로 지출액은 72.2%인 36억 400만 원, 이월액은 26.9%인 13억 4,500만 원, 집행잔액은 4.5%인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9조 지적제조자 사업 기타 보상금 13억 3,90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으며 61조 개발이익 환수 사무관리비 500만 원은 2022년 12월 개발부담금이 발생하여 검증기간 1개월 이상 소요되어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이외의 부서별 주요 집행 불용 사유는 목별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19쪽부터 36쪽 특별회계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도시주택국은 총 4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예산액은 285억 7,800만 원으로 지출액은 72.2%인 206억 6,700만 원이며 계속비를 포함한 이월액은 25.6%인 73억 1,500만 원, 집행잔액은 1.4%인 4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19쪽 서재지구 토지정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출 총액은 5,800만 원으로 지출액은 9.7%인 500만 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은 51%인 3천만 원, 집행잔액은 39.3%인 2,300만 원입니다. 523조 안중 송담지구 토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31억 6,500만 원으로 지출액은 99.1%인 31억 3,500만 원,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0.9%인 3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527조 통북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188억 7천만 원으로 지출액은 70.2%인 132억 4,900만 원이며 계속비 이율은 29.6%인 55억 8천만 원, 집행잔액은 0.2%인 4,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33조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64억 8,400만 원으로 지출액은 66%인 42억 7,700만 원이며 이월액은 계속비 이월을 포함하여 29%인 1억 8,200만 원, 집행잔액은 5%인 3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해견연도 도시주택국 소관 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주택국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아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상임위가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대답하시는 성향들을 제가 잘 파악을 못해서 조금 제가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하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전체 우리 도시주택국을 보니까 일반비가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전체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과별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처럼 그다음에 이제 결산은 결산처럼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우리 이제 부서를 만날 부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결산감사에서 약간의 행정사무감사처럼 비춰질 수 있는데 그분은 우선 선제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희 도시계획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위원회를 쭉 봤습니다. 위원회를 쭉 봤는데 이제 불용액이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봤는데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가 최대 30명 이내로 돼 있어서 30명인데 지금 이제 정족수가 30명이 채 안 됐는데도 위원회를 했는데 이게 이제 타 시군구에 계신 분들이 위원회로 같이 활동을 하셔서 저희 평택시 위원들만 여기다가 기재를 하신 겁니까? 지금 쭉 보면은 30명이면 적어도 과반수 이상이 채워줘야지만 이게 이제 위원회가 성립이 되는데 지금 보면 2022년 8월 29일 같은 경우에도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가 열렸어요. 대면으로 해서 50만 원이 지출이 됐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8월 29일 이후에는 제 질의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위원회가 8월 29일 이후에는 없었는데 지금 예산은 500만 원을 세워놓으시고 쓰신 거는 120만 원을 지출을 하셨습니다. 하시고 380만 원이 불용 처리가 됐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갖고 있다가 불용 처리를 하실 부분이 아니고 추경이 올라올 때 증감을 신청을 하셔서 예산의 효율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체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고 지금 도시주택국 같은 경우에도 22년도 8월 16일에서 8월 22일까지 15분의 위원들이 모이셔가지고 서면으로 위원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서면으로 했는데도 지금 이제 예산이 위원회 수당이 70만 원씩 지금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1,150만 원 예산에서 910만 원을 불용을 하셨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어떤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해결을 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리면 예산이 없어서요라는 말씀을 참 많이 우리 공무원분들이 하십니다.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고 예산부서에서는 실링제 때문에 이제 걸려서 못 받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예산들은 잘 편성을 하셔서 추경에 감액 신청을 하셔가지고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선은 코로나라는 부분은 2021년도까지는 명분이 있지만 22년도에는 분명히 명분이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오셨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한 부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하셨어요. 감액을 하신 부서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주택 분양가 심사위원 같은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이제 서면으로 쭉 하셨는데 지금 위원회 수당이 나간 데도 있고 나가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나가지 않은 경우하고 서면 심사 똑같은데 나간 경우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좀 그것도 좀 궁금한데 지금 자료는 안 갖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제 이야기만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은 좀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감액을 지금 하신 것 같아요. 감액 신청을 안 하셨어요. 여기도 22년 9월이 마지막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근데 지금 서면으로 해가지고 뭐 심의위원회 성격이 달라서 그런지 서면으로 하시고 위원회 수당은 전혀 지급이 안 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4차 추경에 감액을 신청을 하셨어요. 이렇게 해주셔야만 됩니다. 지금 평택시 위원회가 한 170개 정도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올 저희들이 감사를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처럼 결산 감사를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간섭적으로 그냥 해오셔가지고 불용 처리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작년에 그 집행 잔액에 대해서 지금 집행이 이제 이 확인되고 했는데 마무리 추경에 좀 했어야 되는데 못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올해는 그 마무리 추경 할 때 좀 세부적으로 해서 불용액을 최소화되도록 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앞서서 저희가 진행한 국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처럼 행정사무감사나 결산감사가 연말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상반기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유념을 하셔가지고 하반기에는 그렇게 하시면 내년에는 이런 사항들이 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우리 도시주택국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산서 117페이지 보겠습니다. 아니 117페이지는 식품정책과고요. 119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보면 예산학하고 예산 현액이 재산 임대 수입에서는 왜 이게 안 됐는지 이 부분 설명하고요. 징수 결정액에서 지금 이제 임대 수익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데 제가 이제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고 지금 81만 원이라는 미수납도 발생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네, 의원님 그 공유재산 임대료는 저희 그 공공광장에 그 공공광장 인근에 그 건축을 하면서 공공광장을 그 일부 사용할 점용한 때. 부분이 있어서 그 네. 점용료를 받은 사항입니다. 미수납액이 왜 발생이 되죠? 그런데 사업 계획이 일부 변경이 돼서 그 미수납액이 발생이 된 게 있고요. 그리고 올해 1월에 또 징수 완료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세부 내역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광장 임대 수입이라 예산 현액이 안 잡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120페이지로 넘어가서 봐도 지금 이제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에는 세외 수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게 세외 수입으로 잡히죠? 우리 대부분 세외 수입이 저희는 그 청산금 일부 조금 잡히는 거고요. 그 사항은 제가 좀 내용 파악을 좀 못해가지고요. 세외 수입은 징수 결정액은 151억인데 미수납액이 150억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파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금액이 크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세외 수익 같은 경우 조금 숙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건축허가가 122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세외 수입이 예산액하고 예산 현액이 여기는 잡혔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개발과하고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는 세외 수입이 잡힌 부분이 없고 징수만 내리셨는데 자, 건축허가가의 세외 수입은 어떤 항목이 있길래 예산 현액이 이렇게 잡혀 있습니까? 네, 세수입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하고요. 네. 그 건축법 위반 과태료, 산지법 위반 과태료, 뭐 대체 산림 조성비 뭐 등 이제 건축관리법 위반 과태료 그런 성격에 있습니다. 예산 현액하고 징수 결정액이 이렇게 배 이상 차이 날 수 있나요? 그 저희가 이제 세입이 얼마가 될지를 이제 잘 예측을 잘 못한 부분인데요. 이제 앞으로
올해 대비해서 그거에 비슷하게 맞추도록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지방행정제재금이나 부가금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행정에서 이렇게 된다면 예산의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부가금 같은 경우에는 2억을 예산 현액으로 갖고 계셨는데 네. 지금 18억입니다. 수납액은 14억이고 여기에서도 4억이 지금 미수납액이에요. 이 미수납액이 2022년도 연말 기준인데 지금 4월 말 기준으로 자료가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거친 부분이 어느 정도 되나요? 퍼센트로 따지면은 뭐 모르시겠지만 자료 안 갖고 계시죠? 네, 그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네.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도시주택국을 보면 예산 현액하고 징수 결정액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남습니다. 지금 물납으로 받은 상황은 없는데 환급액 같은 경우에도 적은 편이 아니에요. 지금 다시 한번 건축허가과 여쭙겠습니다. 네. 지금 환급액 같은 경우는 어느 사유에서 발생이 되는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까? 이제 건축 허가가 나간 경우에 이제 대체 살림 조성비를 이제 부과를 하게 되는데요. 그 허가가 취소되거나 허가 면적이 줄어서 취소가 되거나. 취소되거나 이제 줄어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금액을 돌려드려야 되는 상황이라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뭐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불납 결손액 처리도 우리 건축허가가 같은 경우는 7,600만 원이나 잡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불납 결손액은 아예 이제 못 받는 돈 아닙니까 시에서 일정 5년에서 일정 기간 지나서 못 받는 부분인가요? 네,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은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게 되면 네. 보통은 저희가 이제 이게 체납이 되면은 해당 물건에 이제 압류를 해서 채권을 확보를 하는데요. 네네. 이분들은 이제 무재산이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년 동안 관리를 하다가 5년 이후에는 결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확보가 되면 다시 또 부활을 시켜서 다시 이제 갔는데 재산이 확보가 감지되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관연도 체납액은 이제 저희가 관리를 못하고 이제 세액 수입 징수팀으로 이제 이관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재산 조회를 다시 해서 확보가 되면 재산이 확인이 되면 다시 회복을 시켜서 이제 다시 또 부가 저 채권을 압류를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도시주택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시계획과나 아니면은 도시재생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불납결손액이 잘 발생이 되지 않는 사례긴 한데 없는데 우리 지금 건축허가과에서는 이제 업무상 생길 수 있는 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불납결손액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평택시 재무제표를 보면 지금 순세계 잉여금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부서별 책임을 다해주지 않으면 저희들 재무제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건전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불납결손액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미연에 좀 방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산 현액하고 징수 결정액이 지금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 추경에 좀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미처 못해서 올해 저 연말에 마무리 추경에는 예산 현액하고 징수 결정액이 비슷하도록 좀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마무리 추경에 좀 반영을 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드리고요. 지금 전체 저희 평택시 제가 결산감사위원으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지금 1년 동안 계속 들어오면서 제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거는 너무 관습적으로 이 결산을 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과별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국별로 아니면 전체 평택시 예산을 갖고 제가 훑어보면서 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아까 우리 건축허가과 같은 경우는 과 특성상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세외 수입 부분에서
너무 많이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예산 현액에서 한 10% 정도 뭐 20%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러면 모르는데 이거는 32억을 뭐 지금 잡았다가 징수 결정액이 100억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 미수마액도 61억이어요. 예산 현액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해가 많이 안 됐어요. 제가 봤을 때는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에는 기타 과태료 같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타 과태료 같은 경우는 예산 현액이 3억인데 징수액이 1억 5천밖에 안 됩니다. 고민을 좀 해봐셔야 되고요. 우리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저희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가 이제 쭉 보면서 우리 도시주택국을 봤는데 전략 목표는 국가 정책으로 하나 단일 사업을 하는 게 이제 정책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거의 다 뭐 이거는 다 맞게 하셨어요. 그런데 정책 사업 목표는 지금 9개를 하시고 지표수는 23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달성이 11개고요. 미달성이 10개예요. 전체 평택시에서 두 번째입니다. 미달성률이 가장 높은 거는 기획행망경제실이 가장 높았고요. 도시주택국이 2위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저희 상임위에서는 이제 도시주택국은 제가 자주 만날 일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실천 가능하고 쉬운 지표나 어떤 성인지 예산을 세우시지 마시고요. 정말 올 한 해는 우리 부서에서 이것만큼은 정말 꼭 해내야 되겠다라는 의지에 예산을 좀 집행을 해주시고 성과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을 안 하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도 타성에 젖어서 그냥 하시는 부분들이 이 국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오해의 수지는 없기를 바라고 전반적으로 자료를 검토를 했을 때 그런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질의는 여기까지 일부 마치고요. 다른 의원님 하신 다음에 2차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손한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예,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명시혈액 좀 보겠습니다. 그 도시계획과 고도 제한 완화 용역 이것도 이게 지금 한 2억 4,700 정도 명시열됐는데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작년부터 시작했었죠. 작년부터. 네, 네. 예, 이게 아직 용역이 지금 준공이 안 돼가지고. 예, 집행 시기가 아직 안 돼서요. 예, 저희가 그 금년 이제 9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이요? 예, 예. 네, 금년 9월까지. 이게 작년 6월 8일에 시작한 거로 돼 있네요. 6월 달에. 네, 네. 네, 그래서 그 지출한 금액은 일부 예, 그 착수금하고 착수금. 그 기성금 나갔습니다. 나간 거고 이제 나머지 잔금이 남은 거예요. 예. 지금 네. 고도 제한 완화용이 이게 지금 진행 어떻게 잘 예전에 한번 설명회 한번 착수보고회인가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그 현재 지금 이제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네. 그 법 자체를 개정하기는 어렵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신장동하고 저 K6 안정리 지역에 그 대표적인 데를 몇 군데를 선정을 해서 군보 심의를 진행을 하려고 서류를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이제 저 공군부대하고는 사전에 이제 협의는 했었는데 이게 저희가 그 대표적인 몇 군데를 선정을 해서 군보 심의를 진행을 해서 이제 그게 통과가 되면은 당초 기존보다 조금 그 높은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심의 서류를 작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허가가 된다 그러면은 그 주변 지역이 그 기준에 맞춰서 허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완화될 수 있는 여건이 생겨서 그렇게 지금 풀어보려고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좀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담당 부서에서. 근데 지금 저희 근데 그 공군 측 한국군에서는 이제 벌써 이제 장기간 그 고도 제한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걸 다 인지를 하고 계셔서 좀 네.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시는데 미군 측 입장은 아직은 좀 모르겠습니다. 네. 그게 좀 제일 중요한 그 의견인데 좀 진행을 더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이 고도 제한 문제가 지금 여기 북부 쪽하고 또 팽성 쪽도 그렇고 굉장히 이게 시민들한테 굉장히 민원도 많고 굉장히 불편 지금까지 이제 제안해 왔던 상황인데 이게 잘 좀 진행하셔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좀 긍정적으로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네, 그 좋은 결말이 나도록 더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 허가가 그 마을에 간 건립 대충 및 정자 관리해 가지고 또 1억 7천 정도 명시열됐습니다. 네. 예, 이게 지금 전체 저희 예산이 5억 1천이었고 이게 이유가 어떻게 되죠? 마을에 간 지금 요즘 마을에 간 그 주민들 그 요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네. 예, 그런데 지금 이 남은 이유가 어떻게 되죠? 이제 그 설계를 진행하는 것이 좀 지연돼서 네. 연내 공사를 마칠 수가 없어서 아,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5억 1천이면은 이게 마을에 간 몇 군데 지금 예산이 5억 천이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 예, 두 군데는 저기 건축이 완료됐고요. 군데 한 개소가 지금 좀 뭐 설계나 예. 주민 의견 반영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돼서 부득이하게 지금 한 개소에 대해서 명시를 좀 하게 된 상황입니다. 한 개소. 예, 한 개소. 예. 이게 지금 그럼 개소당 한 1억 7천이 지금 예, 예산이 지원되는 지금 거네. 예산을 그렇게 지금 3개소에서 5억 1천만 원을 잡아놓은 거. 그 지금 이 1억 7천 예산이 어떻게 적정합니까? 지금 지금 1억 7천 모자란-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서 네. 올해가 이제 1억 8천으로 이제 1천만 원 증액이 아, 됐는데요. 예. 점진적으로 증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게 지금 뭐 요즘 인건비나 자재비도 많이 상승을 했고 그 전에도 지금 이 1억 7천이 좀 모자라다고들 그 네. 마을에 간 그쪽 마을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이게 설계를 받다 보면 견적을 그 마을이가 그 요구하는 데는 많고 네. 예산은 뭐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적정선을 해서 1억 7천을 잡아놨는데 앞으로는 뭐 물가라든지 인건비 상승해서 좀 조정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 좀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예. 그 도시계획과 그 기본계획 변경 수립 이것도 지금 사고율 5천만 원 이제 사고율 됐는데요. 이거는 이것도 무슨 저기 그 이 용역 기간이 네. 준공 미들로 인해서 그것도 준공 부득이하게 2월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예. 그 기본 계획 용역이 이제 하나는 명시 이월이 됐고 하나는 이제 그 사고 이월이 됐는데요. 네. 그 사고 이월된 부분은 그 이 불악산 주변에 그 도시 자연공원 구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환경영향 평가 용역비가 5천만 원이 있는데 요거는 저희 그 공원 녹지 기본 계획하고 그 같이 좀 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재작년에 원인 행위를 해놓고 작년에 그 일부 집행을 하고 이제 남은 부분을 금년에 이제 사고 이월 시켜서 금년 안에 마무리를 해서 집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 안에요. 올해 안에 마무리하는 네네. 거로. 예. 알겠습니다. 아, 그다음에 그 주택가에 보면 또 그 공동주택단지 지원 사업 해가지고 1억 5천 사고율 돼 있는데 전체 예산은 27억이고요. 여기도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죠? 예, 공동주택 지원 사업인데요. 네. 저희들이 이제 공동지원 사업비 중에서 이제 승강기 교체하는 단지가 있습니다. 네, 예. 이제 승강기 교체는 공사 기간이 좀 시간이 좀 걸려서 2월 됐다가 올해 3월 6일자로 전액 집행이 돼 있습니다. 올해 3월 예, 예. 6일자요. 이런 공동주택단지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미리 이게 다 받지 않습니까? 지원을? 그렇죠. 예, 신청을 연초에 받아서. 받습니다. 예.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이렇게 좀 근데 사고 이제 승강기 교체 같은 경우는 이제 발주를 좀 단지에서 늦게 하다 보면은 네. 이게 이제 당연히 넘기게 돼 공기가 좀 길어가지고요. 예,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공기가 좀 네. 길어서 예, 예. 이 승강기 그러니까 교체하는 거. 또그 사업이 끝나면은 정산 신청을 하고 저희가 나가야 되는데 네. 그 시기가 연말에 못 나갔을 때 예, 뭐 사고일이든 명시일이든 해서 그 다음 연도에 1분기 안에 대부분이 사업비가 지출되는 그 항목입니다. 1분기 안에. 예. 이런 것들도 뭐 이런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 이런 지원사업 같은 경우 같은 거는 좀 계획을 좀 잘 세우셔가지고 연내 마무리하는 그렇게 하는 예, 거를 예, 좀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저 대상지 선정됐을 때 네. 연내에서 최소 10월 말까지는 끝내야지만 연말에 나갈 수 있으니까 좀 독려를 해서 그 2월 되는 사례가 없도록 좀 신경 좀 쓰겠습니다. 네. 이게 그 신청을 3월 달에 다 마감하는 건가요? 예, 연초에 연초에서. 공고를 했다가요. 예, 단지별로 이제 신청을 받아서 예. 저희들이 내부적인 검토를 해서 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결정이 됩니다. 예. 보통 하면은 이제 3월에 받지만 최종 대상지 선정되고 선정할 때는 5월 초나 중순 5월 초, 정도 돼야지 이제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최종적으로 해서 이제 발주하고 뭐 이런 조금 전 그 대상지에서 네. 조금 내부 사정에 의해서 조금 늦게 발주하면은 좀 정산이 좀 늦어져서 좀 못 나가는 사례도 가끔가다 많지는 않은데 가끔가다 있습니다. 예. 좀 이런 것들은 뭐 주민들이 요구해서 하는 사업들이니까 예, 좀 잘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우리 성과 보고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그 담당인 것 같은데요. 효율적인 도시개발 사업으로 평택시의 균형 발전을 요구한다라는 정책 사업 목표에 성과 지표가 2개가 있는데 이게 지금 통복 일수문 배수펌프장 설치 사업 이게 지금 실적이 27%네요. 원인이 예, 저희가 올해 4월에 그 시설 결정을 했고요. 네. 지금 실시 설계 인가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그좀 예. 저 사업이 좀 늦어져 가지고 네네네. 실적이 이렇게 된 네. 거예요. 그 7월에는 인가 받고 보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이것도 지금 그 건축학과 같은데 그 신속하고 편리한 건축 인허가 절차 개선으로 시민 편익 증대 및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한다라는 정책 사업 목표로 이제 성과 지표가 3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주민 편의 시설 건립 및 정비해가지고 마을회관 이것도 이제 그 하나 늦어져 가지고 지금 이렇게 실적이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게 실적을 목표를 25, 25로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25가? 지원 사업 중에 네. 신축도 있지만 개보수. 그러니까 이게 마을회관 수인가 보죠. 25개가? 개소수? 예. 거기서 전년도에는 29개를 건립 및 개보수를 했는데 올해는 21개를 했다. 이런 내용이죠? 이 개보수 같은 경우도 이런 요구가 굉장히 많을 텐데 19개소라고 돼 있네요. 19개소 이번에 신청해가지고 이 정도 1억 정도 예산 들여서 개보수 하신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정책 사업 목표 그 품격 있는 공동주택 건설 유도 및 요거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지원으로 다양하고 아름다운 주거 환경을 조성한다. 이렇게 여기는 지표가 이것도 3개예요. 성과 지표가 유지보수 지원율,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점검 지원율, 경비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율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에 달성을 못한 게 2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주택가인가 본데요? 예.
그 청소 노동자 휴게 시설 같은 경우는요. 저희들이 이제 그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제 신청을 받았는데 네. 신청을 한 후에 이게 이제 자부담률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자부담률도 있고 그 해당되는 용도가 해당이 안 돼서 또 행위 허가를 받아서 용도에 맞아야 저희들이 지원 사업이 나가는데 내부적으로 어떤 주민 동의가 안 된다던가 어떤 뭐 분담률이 이제 좀 여력이 안 돼서 그 중도에 포기하는 단지가 좀 여러 단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집행률이 좀 저조한 편이었었습니다. 예. 이 전년도에는 이거를 목표로 안 잡으셨었나 봐요. 전년도에는 연대는 아마 올해부터 예, 이제. 예. 그러면 그런 이제 앞으로도 이거를 이제 목표로 지표로 잡으면 그런 자부담률이나 계속 있을 거니까 이게 계속 저조하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이제 그 청소 노동자 휴게소의 이제 환경 개선 사업이거든요. 네. 환경 개선 일원인데 단지가 대부분이 이제 그런 지금 현재 아파트 짓는 단지는 휴게 시설이 갖춰져 있는데 이게 근데 대부분이 좀 오래전에 이제 완성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청소 노동자든 경비하시는 분들이 휴게 시설이 없는 편입니다. 근데 네. 그 용도에 맞는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공간도 부족하고 또 다른 용도로 있는 걸 용도 변경을 해서 그 휴게실을 용도 변경을 해야 이제 그 지원 사업이 가능한데 그나마 내부적으로 이제 아마 그런 용도 변경하는 거하고 주민 동의 받는 절차가 좀 어려워서 신청을 했다가 아마 중도로 포기하는 단지가 좀 있었습니다. 네. 이게 뭐 꼭 필요한 시설이긴 한데 이게 지금 이거 그런 장소도 그렇고. 예. 조건이 신청을 해놓고 선정을 했는데 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아 신청을 했는데 조건이 안 맞아서. 예. 이것도 참 그쪽 현실하고 좀 문제가 있으니까 괴리가 있으니까 그렇죠.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현실에 또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노동자 휴게 시설에 이거는 저기 해야 되는 조건이 안 맞으니까 여기도 어려움이 많아서 포기하는 사람도 나름대로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포기하는 마음도 또 되게 아플 겁니다. 그렇죠. 예. 신청해서 됐는데 이걸 또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예. 방법을 하기가 좀 강구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할 수 있는 단지를 선정을 해서 예. 네. 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네,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결산서 첨부 서류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결산서 첨부 서류 860페이지 보겠습니다. 세출 예산 주요 집행 현황 46페이지입니다. 자료 없으시면 있으세요? 자, 그러면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0페이지에 보면은 건축 허가가 전용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 해가지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이렇게 쭉 적혀 있습니다. 근데 결산 연도가 21년도예요. (22년도가)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21년도 결산해서 올라왔는데 지금 그거하고 우리 그 국에서 세출 예산 주요 집행 현행 해가지고 이제 올리신 것 중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지금 맞지가 않는데 자료가 어느 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제가 못 보는 겁니까? 가지고 계시다고 하셨는데요, 우리 국장님 자료 860페이지입니다. 지금 이제 국비가 아니고 도비입니다. 그쵸? 네, 도비로 560만 원 정도가 이제 내려와서
집행은 200만 원을 하시고 집행 잔액은 300만 원인데 이게 21년도 결산 연도가 아니고 22년도 결산 연도로 해서 넘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22년도 거하고 지금 금액이 안 맞지 않습니까? 22년도에는 지금 그간제 등 보수가 지출액이 536만 원이에요. 얘는 21년도 자료로 해가지고 지금 2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지금 그 860페이지 그 말씀하시는 사항은 네. 그 지금 2021년도 반납 명세서를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 예. 반납을 한 게 22년도에 지금 반납 회계 반납분 해가지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도비로 해서 그런데 이 도비도 지금 해가지고 지금 집행 잔액으로 해서 반납이 돼 있을 텐데 23년도 반납분 자료는 여기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제 얘기는. 이게 지금 21년도에 사업을 써서 22년도에 반납분만 올라왔잖아요. 근데 22년도 결산 감사를 하니까 지금 저희가 6월 달에 결산 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러면은 이거 지금 쓰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도비기 때문에 반납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반납분이 이 자료에 올라와야 되지 않냐를 여쭤본 겁니다. 21년도에 그 반납 명세서 그러니까 결산을 하고 22년도에 이제 반납 명세서 이제 결산을 한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작성을 한 거고 22년도 거는 이게 결산이 끝나고 또 다시 내년도 결산 감사에서 저희가 4월 달 자료까지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결산, 22년도 그러니까 내년도에 네, 연말 기준인데요. 2022년 네네. 저희가 이제 21년도에 한 거를 정산하고 이 국토부에 대해서 결산을 해서 다음 연도에 예산을 반납 금액을 세워서 지출을 반납을 합니다. 그래서 아 그거는 연말- 알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21년도 거 지금 해가지고 했는데 반납분이 지금 22년도 회계연도로 끝났는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결산감사 보는 시기가. 그럼 결산감사를 할 때 이렇게 도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반납을 저희가 연초에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자료를 좀 주셔야 되지 않냐라는 거죠. 이 반납은 결산감사를 보려면. 연초가 아니고요. 그 당연 연도에 이 사업을 하고 그 다음 연도에 그 결산을 하면서 몇월 달에 부서별로 하다 하십니까? 보면 시간이 네. 그 상반기에 하는 데도 있고 하반기에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최종 이 정산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추경에 또 별도로 반영을 해서 반환금을 지금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가 이렇게 도비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지 않습니까? 전용이 되지 않고. 그러면은 이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제가 알기로는 아까 이제 우리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목적에 맞게 이제 그 결산하는 시기가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된 부분에 있어서는 결산 감사할 때 부서에서 올려줘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1년도 반납분을 가지고 저희가 이걸 보기에는 22년도 거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제 21년도에 사업을 하고 반납 금액을 20년도에 별도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아마 결산에는 그 반납 금액이 22년도 결산생이네 올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아, 상황입니다. 그래요. 이게 지금 저희가 보다 보니까 지금 건축허가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47페이지 보면은 저희들이 지출액하고 집행 잔액으로 해가지고 집행 잔액으로만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납된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데 22년도 결산감사기 때문에 21년도만 지금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에 이거는 저희가 연말에 결산을 할 때 보던 시기 아닌가 싶어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6월 달로 결산도 보고 행감도 보기 때문에 자료 체계가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에서 드린 거고요. 제가 이해를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보시고 자료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2년도 결산감사를 보는데 불구하고 21년도 거를 저희들이 이제 같이 보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이 주요 집행 현황하고 지금 이 자료하고는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지금 갭이 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산감사 보는 시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다시 이거를 좀 자료를 올리시는데 고민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행정사무감사처럼 이제 한다고 뭐 양해를 드렸는데 지금 우리 그
대중교통과 같은 경우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위원회는 한 분이 3개 이상 들어가지 못하게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위원회를 하는 이유가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서 우리 시 전반적인 거에 의견을 담기 위해서 하는 건데 몇 분이서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으면 그분 생각이 거의 모든 시민들의 생각인 것처럼 굳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대중교통과 같은 경우는 한 분이 4개를 들어가 계세요. 아니 저기 도시계획과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저희들이 한 번, 2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저희 도시계획과뿐만이 아니고 지금 몇 개과가 대부분 그래요. 어떤 분은 8개까지 들어가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고민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그 위원회 조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1년 안에 그 조례 그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2년 동안 위원회 구성을 한 번도 안 한 위원회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검토 결과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했는데 지금 우리 도시국 같은 경우에는 한 건도 제출된 사례가 없어요. 돈은 쓰셔가지고 이제 불용 처리도 하시고 회의도 하시고 위원회 회의도 하시고 하셨는데 그런 거는 가장 기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업에서 그렇게 했으면은 여러분들이 서류 제출에 있어서 굉장히 요구를 하셨을 텐데 본인들이 하시는 거에 있어서는 검토 결과서를 제가 우리 도시주택국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한 부도 올라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쓰는 부서의 어떤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조례로 정해서 위원회가 열리고 위원회 수당이 나가는 거에 있어서 그 위원회 수당을 계상을 하기 전에 검토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체 정비 검토는 매년 성실히 좀 해주셔서 위원회의 어떤 그 자체적으로 통폐합될 부분, 그 다음에 보통 우리 위원회 알고는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위원회를 설립을 하게 되면 우리가 위원회 구성을 하게 되면 위원회 기간을 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숙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을 수립을 하거나 예산을 쓰실 때 조금 참고를 해주셔서 잘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다시 한번 알아보겠지만 자료를 보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에 결산감사면은 그 지금처럼 이렇게 자료를 주신 게 맞는데 6월 달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민을 좀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우리 도시주택국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우리가 이제 의견을 상정해 다시 온 우리 이제 결산 심사인데요. 몇 가지 우리 좀 당부를 드릴게요. 우리 주택국 예산이 160억 8,600만 원 정도에서 이제 집행률 120억 3,841만 원에 여기 역시 또 그 2월액이 29억 총 예산의 18.6%인 2월액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보조금 반납도 한 5억 8천만 원 정도가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이런 그 2월액이라든가 보조금 반납 같은 이런 액이 발생함으로써 유효적절하게 쓸 곳에 쓸 예산들이 잘 써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 결산 심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 집행 예산 결과를 최종적으로 검증하고 재정 효과와 우리 또 행정 효과를 객관적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거든요. 이 결산 심사를 통해서 잘못된 점이나 개선 사항은 다음 연도에 예산 편성에 재정 운영에 활용하셔서 철저한 운영 방안을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